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발표를 먼저 들어보고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다변수 적분 문제 풀면서 생겨가지고 한번, 네, 진짜 좀 약간 멍청한, 좀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한번 마지막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영상에서 그 뭐지? 다변수 적분 문제 5번 세트에서 해시한 행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최대 최소값 판단할 때. 그래서 얘가 이제 대칭 행렬이니까 얘도 그 스펙트럴 정리를 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함수를 하나 잡고 네, 함수를 이렇게 잡고 두 번 미분해서 해시한 행렬을 구해줬고요. 그리고 얘가 대칭 실수 행렬이고 대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제 이걸 뭐라 하죠? 직교성 어떤 노멀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각성분과 그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아이겐 밸류를 구해줬고요. 식이 살짝 복잡하긴 한데 쭉쭉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아이겐 밸류가 되고요. 플러스를 람다 1하고 요 마이너스를 람다 2라고 두면은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은 풀어가지고 v를 구하면은 이게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v를 a, b라고 놓고 쭉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이 벡터에 스팬을 하게 되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런데 얘가 크기가 1로 딱 맞춰주려면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서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크기가 딱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람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정교화 해주고 V2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최종적인 분해식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에 대한 의미가 사실 뭔지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랄까 어떤 직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질문을 여쭤도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져 붙이고 얘로 이제 해시한 행렬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를 x 방향으로 미분한 것에 한 번 더 x, y 이렇게 미분을 해준 거랑 이번에는 y 방향으로의 미분에다가 x 방향, y 방향 이렇게 미분한 거를 행렬로 만들어서 행렬 만든 게 해시안인데 얘가 의미를 하는 게 어떤 행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차 미분계수를 4개 모아놓은 것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나? 그러니까 행렬로서 뭔가 얘를 벡터로서 보는 관점에서 뭔가 의미를 가지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그렇다면은 얘랑 얘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얘가 이제 벡터 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x랑 y의 값이 정해지면은 벡터가 하나가 요 벡터가 나오고 또 요 벡터 하나가 나오는 얘가 하나의 벡터장 얘가 하나의 벡터 필드가 될 텐데 얘네 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 것이며 이 고유값으로 이루어진 이 행렬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며 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음, F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음, FX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래서 스펙트럴 정리랑 다변수 적분 문제 관련한 거는 여기까지고 또 하나 해본 게 이제 라플라시안 관련된 거를 또 해봤는데요. 그래서 잠깐 빠르게 복습을 해보자면 어떤 집합 M이 있고 여기 위에서의 L2 공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M에서 R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서 이제 L2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두 어떤 함수를 받아줘서 FG 바에다가 이렇게 V로 이 M의 볼륨 폼을 V로 적었을 때 이제 여기서 M 전체에서 두 함수를 적분 곱해준 것을 적분을 한 거를 내적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얘가 이제 잘 정의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L2 공간이라고 했었고요. 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 그래서 클레임이라는 클레임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L2에서 L2로 가는 어떤 라플라시안이라는 연산이 있어가지고 이 라플라시안 F가 사실 정의 자체가 이제 F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로 정의가 되는데 얘가 이제 잘 정의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또 이제 이 내적에 대해서 셀프 어드벤트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F G가 G하고 F하고 라플라시안 F G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네.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게 다변수 이제 부분적분을 하는데 그냥 실수에서는 FG 프라임은 F 프라임 G 플러스 FG 프라임 이렇게 전 이 부분적분이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다이버전스 정리랑 그레디언트 이 두 개를 조합한 적분에서도 이런 종류의 부분적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F가 함수 스무스 펑션이고 얘는 스무스 벡터 필드인데 그러니까 X가 이 XY 좌표상에 이런 어떤 X라는 벡터 필드가 주어지고 그리고 각 점 F 그러니까 이 XY 좌표 평면상의 각 점에 대해서 F라는 어떤 스칼라 함수가 존재해가지고 이 X를 스케일링을 시켜주는 거죠. 이 F의 값마다. 그래서 이런 벡터장을 이제 F 곱하기 X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걔 다이버전스를 취한 녀석이 어떤 그 스칼라 펑션 F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 내적 여기에 있던 벡터장 X 그리고 더하기 스칼라 펑션 더 곱하기 그냥 다이버전스 X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죠? 프로덕트 룰 같은 게 작용을 한다 해서 결국엔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요 녀석을 찾아내는 그런 행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벡터장 X를 일단 얘네들이 이제 뭐 R2에서 R로 가는 그런 스칼라 펑션 각각의 스칼라 펑션들이라 생각하면 아니요 N에서 R로 가죠. 여기가 N으로 가는.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fx라는 녀석은 이제 각각의 성분마다 f를 곱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벡터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각각을 이제 첫 번째 좌표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변수로 미분, 두 번째 변수로 미분, n번째 변수로 미분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적게 분. 그래서 이제 곱의 미분 적용을 하면은 그게 각각에 대해서 곱의 미분을 적용한 결과이고 이제 요 성분 따로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이렇게 몰아주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F랑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 F의 첫 번째 성분 그리고 X의 첫 번째 성분 이게 쭉쭉쭉 적히니까 결국엔 이 식이 잘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치 m이 주어지고 여기에 볼륨 폼에 대해서 F 다이버전스 X를 적분한다는 것은 네, 뭐 이렇게 F치 프라임은 F 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그냥 얘를 싹 다 적분한 요 형식이 이제 벡터 필드랑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화가 될 수 있다. 일반화는 아니죠. 그냥 이제 어떤 다른 센스의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인데 이렇게 적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요 라플라시안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F 곱하기 GDA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냐면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F, G를 내적을 한 것인데 걔가 이제 라블라시 라블라 F의 내적을 M 위에서 적분한 것이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F가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F라고 적힐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X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X를 이제 나블라 F로 보고 얘를 이제 G로 본다면은 다이버전스 G 나블라 F 전체 다이버전스에다가 얘는 나블라 G 내적 나블라 F가 되어서 결국엔 얘가 사라지는 걸 보이면은 네, 아까 말했던 요식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없어지냐면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까지 적은 부분 적분 내용이고 이 다이버전스 디어렘을 쓰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 바운더리 S 얘가 뭐가 되냐면은 바운더리 SN에서 지금 9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n 차원 9에서 바운더리를 생각했을 때 이 적분 안에 들어가는 애하고 얘 경계에 이제 수직한 그런 벡터장을 n이라고 했을 때 걔를 이제 통째로 적분한 녀석이 되는데 얘가 이제 공집합이 되죠. 왜냐면은 9에 이제 9 껍데기의 바운더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0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얘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적당한 L2SN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가 잘 정의될 수가 있다면은 요 두 개를 이제 순서를 스위칭 시켜준 그런 녀석들이 이제 얘로 똑같게 됩니다. 이 내적은 이제 서로 두 슬롯을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같다는 이유 때문에 얘가 같고요. 그래서 얘가 같다는 결론을 낼 수 있고 얘가 셀프 오더 조인트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이제 얘를 찾아주면은 어떤 SNL2라는 아니죠. H2SN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 이 고유 미분 방정식을 풀므로써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 이거 뭐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저걸 아예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저도 이거 왜 중요하지? 이거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디선가 계속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어디 결국에 뭔가를 따라가다 보면은 라플라시안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음, 미분 방정식 이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얘를 푼다. 그러니까 얘를 풀거나 뭐 요런 꼴의 미분 방정식을 푼다던가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얘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플라시안이 정의된 어떤 되게 성질이 좋은 도메인이 있고 어떤 집합 위에다가 그 L이라고 해서 뭐 요런 게 있다 하면은 이 공간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플라시안 FG 이꼴 얘 얘가 성립하는 어떤 좋은 집합이 있어가지고 이 라플라시안이 셀프 오더 조인트가 되면은 그 스펙트럴 정리라고 하는 게 그 지금 저희가 실수 또는 복소수에서 U 스타 얘가 성립하면은 Q, D, Q 트랜스포스 이꼴로 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스펙트럴 정리인데 얘가 이제 행렬이 무한대로 이렇게 대각선분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도 잘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거 함수 해석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책을 첫 장을 딱 펴면은 이제 르벡 적분이 어쩌고 무슨 측도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한데 아 이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도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거 하신 게 그, 어, 저도 라플라시안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게, 셀프 오더조니트 오퍼레이터가 돼서 그걸로 대각화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 보여주신 게? 네 그러니까
고유 방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V는 람다 V, 요 행렬에서 많이 했던 녀석이 이제 얘가 벡터고 얘가 연산자, 고유값 연산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가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곧 이 얘의 연산자가 정의된 벡터 공간. 그러니까 L2는 아니고 L2의 어떤 적당한 서브셋에 대해서 요 함수들이 정의된 함수들의 집합인데 얘네들을 직교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풀이의 기저를 찾듯이. 그러니까 어떤 풀이의 기저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 0부터 2파이까지의 어떤 적당한 주기함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뭐 1 코사인 nx, 사인 nx 얘네들이 기저를 이룬다를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문제 세트에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 집합을 얘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구라든지 되게 이상한 모양의 뭐 토러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했던 일들을 확장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네, 보여준 그 L2의 좋은 서브셋 네, H2SN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게 그러면 그, 그 기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볼레프 설명이 소볼레프 공간이라고 하는데 얘가 뭔지를 네, 구글링을 해가지고 PDF 맨 첫 번째 나오는 거 딱 클릭한 다음에 딱 봤더니 무슨 네 그런 괴랄한 용어들이 막 나오고 양미분 무슨 근데 미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라고 하는 거에 미분이 사실은 x는 0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떤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로 어 얘 미분을 잘 어떻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직교분해가 되는 거죠. 그 풀이의 기저처럼 그런 기저를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선형대수가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라플라시안이 선형 연산자니까 만약에 요 방정식의 해가 F고 또 다른 해 G가 있어가지고 얘가 만족을 하면은 이제 임의의 선형 결합에 대해서도 얘가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 이론이 이제 이런 편미분 방정식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 저도 뭔가 처음 보는 게 많아서 잘 따라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선대에서 이게 어떻게 결국에는 그 함수 공간 그런 데서도 쓰이나 이거를 결국에는 보여주신 거죠, 예시로. 그게 네, 문제.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스펙트럴 네. 정리하고도 네, 살짝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혹시? 너무 좀 단순한 질문 같긴 한데, 저렇게 이제 하면 결국에는 좋은 점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어, 저도 알아가는 중이고요. 아직 잘은 모르지만은 음, 글쎄요, 저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디다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네. 뭐 분사를 시키는 데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얘가 네, 어떤 함수라는 게 직교분해가 된다는 게 이 L2에다가 어떤 정규직교 기저를 뭐 이렇게 내적을 시켜주면은 그 개수가 나오고 이런 뭐 함수의 적분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나 근데 한번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선생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해보려고 했던 거는 그 결국에 어떤 복소 C를 어떤 필드로 가지는 내적 공간에 대해서 그 어떤 스펙트럴 정리가 잘 된다는 게 이번 주의 내용이었으니까 거기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필드가 실수일 때 이것까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히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필드가 실수일 때는 T랑 T 스타가 같아야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했고 하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T랑 T 스타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그 어떤 뭐 임의의 X랑 Y라는 벡터에 대해서 TX랑 Y를 내적한 게 이게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때문에 X랑 TY의 내적으로 T 스타 Y의 내적으로 바뀌는데 T랑 T 스타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X랑 TY가 같아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선형연산자 T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V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T에 V랑 V를 넣은 거는 V에 T 스타에 V를 넣은 건데 얘가 V에 TV로 바꿔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얘를 결국에 T의 고유 벡터가 V라고 했으니까 얘는 람다 V의 V가 될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V의 람다 V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그 내적에서 첫 번째 슬롯은 그냥 그대로 나가고 두 번째 슬롯은 그 컨주게이트 해서 나가게 되니까 람다의 V 크기의 제곱이랑 람다 바이의 V 크기의 제곱이 돼서 두 개가 같아야 하니까 빼서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서 결국에 그 고유값 람다랑 람다 바가 같다는 말은 결국 람다가 실수에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유 벡터나 고유 값이 있다면 걔가 실수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맨날 그 실수 행렬에서 고유값 없는 걸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칭 그 회전 행렬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그 고유값을 구해보면 얘 고유값이 람다가 그 2의 아이스타랑 2의 마이너스 아이스타가 되니까 얘는
실수에 대한 그러니까 실수인 고유값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고유값이 있으면 실수라고 했지 실수인 고유값이 있다는 거는 아니니까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조금 고민이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필드를 실수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필드를 복소수로 본다면 저희가 항상 그 캐릭터리스틱 그 폴리노미얼이 잘 찢어지니까 결국에 여기서 해가 n개가 나올 거고, 그럼 그렇게 n개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고유값이 컨주게이트랑 원래랑 같아야 되니까 실수가 되니까 총 실수가 n개 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해졌던 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보고 n개를 찾아서 이렇게 만든 거라면 혹시 고유 벡터가 복소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 비슷한데 조금 다른 예시로 봤던 게, 얘를 마이너스 i 0 이렇게 두면 실제로 얘의 그 고유값을 구해보면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해서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람다, 그럼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람다 제곱 빼기 마이너스의 i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람다 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람다는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람다가 1이 될 때 나오는 고유 벡터를 구하면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거로 보면 아마 얘랑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유값이 실수이긴 하지만 고유 벡터는 허수가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가 조금 불편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차피 얘가 실수라는 걸 알면 t-람다 i에 x를 집어넣은 게 0 되는 x를 찾는 문제인데, 어차피 얘도 다 실수 행렬이고 얘 값도 실수면 어차피 실수인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니까 실수가 잘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건지가 좀 불편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그, 뭐, 고유값 자체가 실수인 건 확인이 된 거고, 그, 일단, 그쵸, 그것까지는. 그리고, 어, 그 스플릿 되는 걸 어떻게 보장하셨어요, 혹시?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거는 네, 그냥 필드를 복소수로 보고 네, 그러면 걔는 잘 찢어지니까 N개가 무조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N개가 나오면 N개에 대한 저희가 이걸 적용한다 치면 네, 컨주게이시랑 자기 자신이 같아지는 거는 무조건 실수가 될 거니까. 네. 그럼 총 N개가 있는데 그 N개가 다 이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N개는 다 실수가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수 벡터 공간을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복소 벡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 때문에 다 이렇게 해를 가지게 되니까 스플릿 한다라고 가신 네네.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여기서 생각을 한 거니까 혹시 고유 벡터가 복소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그게 한 단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간 것 같은데 그거를 바로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고 그 T라는 선형 사상이 있으면 일단 얘가 다 실수인 고유값을 가지는데 그러면 그람 슈미츠 쓰면 그 베타라는 그 오소노말한 베이시스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T 오브 베타로 넣었을 때 이제 A라는 행렬이 튀어나오고 근데 이제 그것에 뭐였더라?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취해주면 이게 오소노말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똑같다라는 게 어, 보여지게 되잖아요. 네. 아,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저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다 보내서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 네.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컴플렉스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잠깐만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거 저도 비슷한 고민 했었어가지고, 아, 이게 근데 아마 렉처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렉처로 했던 건 조금, 좀, 이게, 좀 이렇게 막 기억에 오래 안 남더라고요. 네. 저는 직접 해봐야지 이게 좀 기억에 오래 남아서.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저도 고민이었던 게 막 직접 이거를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전 부분들은 어떻게 행렬로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냈지라는 생각이 이쪽 파트부터 좀 저도 들었어가지고 막 구체화를 막 제대로 하면서 못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그 렉처에서 해주셨던 그 증명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 같아서 네,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 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필드를 실수로 생각하고 풀었는데 고유 벡터들이 실수 개수가 아니면 어떤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고유 값을 구한 거 자체는 여기서 구한 거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고유값 자체는 실수인데 어떤 벡터 자체가 그 고유 벡터가 실수 안에 없는 벡터가 나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라는 네, 고민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행렬 보면은 얘네들이 어 지금 시메트릭이 아니 아, 근데 지금 이거에서는 네, 아니긴 합니다.
어, 아, 이게 보니까 다음 렉처에 그 설명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한번 네,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보고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조금, 잠깐만. 한번 제가 그 뭐지? 노트를 공유해도 되나요? 네, 네. 음, 그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네. 셀프 오토 조인트라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t가 리얼이, 이제 그 아이겐밸류가 리얼이 되고, 이게 스플릿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이는 그 증명 파트가 있는데, 어, 그 뭐야, 요거는 아까 보여주신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한 것 같고, 이거를 할 때 결국에는 이 스플릿 된다는 거 보장하려고 컴플렉스로 바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람 슈미츠에 의해서 베타라는 오소노말 베이시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베이시스 베타를 가지고 그 전부 다 요 선형 함수 t의 행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t 베타가 되고,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a라는 행렬, 지금 요거를 이제 t 베타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지금 선형 사상은 사실 Rn에서 Rn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확장해서 이제 햇으로 놓고, 그 CN에서, 그 컴플렉스에서 컴플렉스로 가는 그런 지금 요런 선형 사상을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이 얘를 이제 R로 리스트릭션 해주면 당연히 원래 LA 이 지금 선형 사상이 튀어나올 거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이라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생각해서 이제 얘를 이렇게 이 LA 해시라는 친구를 입실론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A가 되는데, 얘는 A 스타랑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베타라는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잡았고, 그 오소노말 베이시스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 뭐야 그 그 뭐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에서 이제 이 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찾을 때 트랜스포즈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만족이 돼서 요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선형 사상이 셀프 어드 조인트다. 근데 이거는 이제 C에서 C로 CN에서 그 컴플렉스에서 컴플렉스로 가는 거죠. 요렇게 잡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생각할 때 컴플렉스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항상 그 스플릿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컴플렉스로 생각을 했으니까 애초에.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람다들이 전부 다 R이라는 게 보장되는 게 이게 요 지금 요게 애초에 보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찾고 뭐 이렇게 넘어가서 스플릿 된다는 걸 보인다.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그람 슈미치 잡을 때 애초에 이 베타 자체가 리얼 밸류드 벡터 스페이스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리얼인 게 보장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잘 질문하셨을 때 기억이 잘 안 났던 게, 다른 애들은 좀 이제 구체화를 좀 이제, 그러니까 이 증명이 어떻게 넘어왔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얘는 사실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거를 생각을 못 해내겠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내가 나보고 처음에 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해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구체화를 잘 못하고 갔었는데, 말씀하신 방식으로 뭔가 그, 그, 그러니까 스플릿을 바로 그 벡터 공간에서 시키면 안 되고, 이거를 한번 그, RN으로 보내서 그 선형함수 행렬 표현으로 바꿔준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좀 말이 되는구나라는 게,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했는지, 네, 좀 이, 이해가 되긴, 그러니까 납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지? 그, 저는 한 수반선형 사상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 상삼각 행렬 만들어내잖아요. 요거부터 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아,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지? 미친놈들인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니,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거 뭔가 대각화 해야겠다라는 그 집념 하나 가지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게, 아이, 좀 미친놈들인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저는 그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그 스펙트럴 정리,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대각화가 되면 대각화가 되는 행렬들은 전부 다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스펙트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 대각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어, 조, 조건 중 하나로서 얘를 찾은 건 맞는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각화되는 행렬들은 전부 다 이걸 만족해야 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그거 잘 생각하면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괴랄하지 않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필요 조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찾아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 슈어의 정리 요 파트부터는 사실 좀, 이 좀, 이, 약간 좀 나였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잘 머릿속에 생각이 저도 막 그렇게 잘 나진 않아가지고 최대한 그래서 구체화 많이 해보려고 한 게 이거 이게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과정부터는. 근데 말씀하신 방향으로 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좀, 네, 좀 그랬는데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 가겠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대학가가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저도 어쩌라고 그런 그렇게 말 계속 들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저도 딱 그 뭐지? 아까 말씀드린 수반선형 사상 거기서 이제 수반선형 사상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했을 때는 이제 트랜스포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하는 방식으로 된다라는 건 사실 조금 해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 구체화를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거를 찾아내서 대각화로 연결시킨다는 게 좀 어이씨 이거 좀 어떻게 이런 걸 바로 찾아내지? 저는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네. 저는 그래서 진짜로 좀, 아까 그렇게 좀 살짝 그 비속어를 썼던 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미친놈들인가? 이 생각. 근데 이거를 막 이제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 뭐 함수에서 아까 그 박광현 선생님 보여주신 예시에서도 결국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 막 그런 거 찾아내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도 그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그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네, 저도. 저도 그걸 하면서 그래서, 좀, 내가 너무 좀 멍청한가?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만 좀 계속,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그 홈워크 4번에서 마지막에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레디언트 벡터랑 방향도 함수, 우리가 찾고 싶은 방향의 방향도 함수 찾을 때 그레디언트 벡터 내적 그리고 그 유닛 벡터 그 디렉션으로의 유닛 벡터 이렇게 내적해주는 방식으로 찾아내잖아요. 근데 문제 이거 사실 저는 직문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 그 여기 수질 채널이라는 데를 들어와가지고 그때 교수님께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 방향도 함수의 존재성이 그 다변수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에 존재성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미분의 정의가 방향도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는 있는데 팩트로서
그래서 미분의 정의가 뭐지라는 거는 잘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홈워크 4번 하면서 그냥 이 전반적으로 다 하면서 느꼈던 게, 아, 그러면 이 미분이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음, 여기에 대한 그냥 좀,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막 이제 그 뭐, 그래서 저번 주에 뭐 명서준 선생님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레디언트 벡터의 정의 자체가 방향도 함수랑 내적했을 때, 그 방향으로 내적했을 때 그 방향도 함수 값이 나오게 하는 그레디언트의 정의다라고 해서, 아, 그레디언트의 그런 모양이 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라는 것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미분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다변수 함수에서 이제 인풋이 벡터고 아웃풋이 그냥 스칼라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수 하나로 지금 본 거잖아요. 요 홈워크에서는. 근데 그러면 그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건데, 이때 미분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 이제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제 그냥 나이브한 생각인데, 어쨌든 선형함수, 그러니까 행렬, 그러니까 만약에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가는 게 있으면, 그 n by n 그냥 행렬, 그 선형함수가 하나 튀어나올 것 같은, 그게 뭔가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미분이 잘 정의되는 함수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렬을.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냥 홈워크 4번 전체 4번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을 한번 그냥 공유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냥 풀면 다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계산하면 쭉쭉쭉 풀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정의가 뭐지? 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었어가지고, 그냥 네, 그냥 나이브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냥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그냥 가졌던 의문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막 좀 되게 구체적으로 파보려고 했는데, 뭔지조차 모르니까, 이게 뭐지라는 거조차 모르니까, 파기가 좀 힘들더라고.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좀, 제가 잘 몰라서 진짜 그런 거를, 네,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그 막, 네, 저는 막 머신러닝 이런 것도 좀 많이 쓰는데, 제가 하면서 막 텐서 이런 것도 개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막 사실 저는 이제 솔직한 말로 이제 좀 부끄럽지만, 이제 이런 정의를 잘 알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이제 머신러닝 할 때 그냥 그레디언트라는 게 나오고, 그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그 그레디언트들끼리 그냥 이제 함수 합성하듯이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업데이트하면 된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 다변수 함수로 가는 케이스를 본 게 아니고, 그냥 다변수 함수에서 이제 실수 하나 튀어나오는 거, 보통 그걸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게, 그 2차원 인풋이고 이제 아웃풋이 1차원 그냥 이제 실수 하나로 튀어나오는 그런 케이스는, 이게 시각화가 잘 돼가지고 실제로 그레디언트 방향이 이제 최고로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일 높은 방향이라는 걸 이렇게 딱 보이는 게 그냥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넘어가고, 제가 이제, 이거 레코드가 되니까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를 잘 이렇게 좀 꼬치꼬치 캐물어도 막 이렇게 좀 되게 시원한 답변을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n차원의 다변수 벡터가 들어가서 m차원의 되게 다변수의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함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의 미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행렬뿐만 아니라 행렬이 확장돼서 막 텐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이 항상 들었었는데, 이게 뭐 알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뭐 GPT 두드려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저 스스로를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거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이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저도 어쨌든 이제 저희도 연구실에 과제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따와야 돼서 이렇게 막 하는 건 있는데 아 이런 걸 그냥 뭐 파이터치 레벨에서 그냥 코드가 잘해주니까 뭐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마음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건 좀 너무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아 이렇게 내가 뭐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가져가서 쓰기만 하니까 뭔가 설명서 읽고 그냥 따라하는 그런 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시는 분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네 가져왔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스터디에서 네 아까 뭐 박강현 선생님 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좀 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도 그런 비슷한 의문이 들었다라는 걸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저 정확히 모르는데 알기로는 이게 푸시 포워드랑 풀백 이 두 용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사실상 자코비안이다 라는 것까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아니라 이제 위키에서 읽은 음. 내용인데 아마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아마도 아 근데 자코비안이 뭔가 국소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형화니까 뭔가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러게요. 음. 측도론 할 때 저도 푸시포워드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 뭔가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 측도론 하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만 계속 느끼고 있네요. 스터디 진행하면 할수록. 어, 근데 그 푸시 포워드랑 네. 아, 또 풀백이랑 다른 건가요? 네, 미분 기하에서 쓰는 푸시 포워드 풀백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딱히 막 이렇게 공유 드릴 걸 준비해 오진 못하고 그냥 진짜 나이브한 질문만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좀 너무 무성의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저도 드릴링을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태현 선생님 공유해 주신 거는 좀, 아,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내가, 저는 선대 이번에 구체화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저만의 스토리 라인이 계속 생겼거든요. 이 선대 하면서. 근데 좀 더 이런 그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좀, 이 스토리 라인을 하나에 추가된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걸 좀 증명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걸 좀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증명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됨 이러니까, 아이씨,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생각 되게 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보니까, 아, 이게 바로 하면 안 되고, 한번 행렬로 내려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아이고, 어, 뭐, 저 혹시 네, 그 라그랑즈 승수법 네. 어 그 제가 직관이 잘 안 서서 그러는데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경계 조건 뭐 G를 경계 조건이라 하면은 G의 그레디언트랑 어떤 F의 레벨 커브들을 이제 K별로 Fx, Y 이퀄 K라고 썼을 때 그 레벨 커브들을 K를 변화시키면서 쭉 보고 걔에 대한 또 그레디언트 벡터랑 이제 경계 조건에 대한 그레디언트 벡터랑 평행한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채널지기님 그 설명 영상을 봤는데 좀 그래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평행하는 거랑 이 F가 최대가 되는 거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접점이 생겨가지고 어떤 접평면이 생겨서 이제 이 법 방향을 공유한다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음 모르겠어요. 아직 뭔가가 불편해가지고 저도 뭔가 어느 지점이 불편한지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여튼 이것만으로 뭔가 해소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또 직관이나 인텔리전스 그런 거 있으면
그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잠시만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풀면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나블라 구하고 람다 구하고 해가지고 풀면 어찌저찌 풀리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가 확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좀 불편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그 조금 정리해서 디스코드에 올려주시면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도 한 바로는 좀 모를 것 같고 좀 이제 평일에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좀 오래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혹시 좀만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포인트가 저도 느낌은 뭔지 알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또 뭐 공유 드릴 게 없다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 좀 끝나고 또 더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없으면 레코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